이 우리들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윤석열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시스템 망가뜨리는 거예요. 큰 맥락에서 보면 시스템이라는 게 차분하게 정리하고 뭘 해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은 그 권력이나 위치를 가진 자가 말 함부로 해가지고 주가에 영향 미치고 이러는 것처럼 윤석열이 갑자기 즉흥적에 가깝게 수능 쉽게 내야 돼 이렇게 된 것 때문에 이제 얘들이 밑에 있는 애들이 이제 뭐 설설 기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랬어. 킬러 문항이 이제 뭐 어떤 수능에 끼치는 나쁜 영향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이주호가 그럼 킬러 문항이 뭐예요? 킬러 문항의 예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사실 킬러 문항도 되게 웃겨요. 킬러 문항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 전문가들이 봤을 때 아 요건 굉장히 어렵구나라고 하는 건 맞을 수 있지만 킬러 문항도 어떻게 보면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는 엄청 어렵고 공부 못하는 놈한테는 전 문제가 킬러 문항일 거야. 그래서 킬러 문항의 예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킬러 문항이 뭐냐고 물으니까 아직 분석 중이래.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한 규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킬러 문항 갖고 야단 법석을 떤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그 프로그램입니까? 김현정 뉴스쇼? 아, 나 환장. 우리는 저런 놈 안 부르거든. 김현정 뉴스쇼 반박방송. 킬러 문항을 곧 공개한다. 근데 김현정 뉴스쇼 같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썸네일이 이렇잖아요. 이주호의 편에서 썸네일 만들잖아요. 사실은 킬러 문항 같은 것들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이걸 선동을 했어야죠. 그렇죠. 윤석열 즉흥적인 발언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킬러 문항이 뭔지 아직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근데 김현정 뉴스는 마치 저게 킬러 문항이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것처럼 분노하실 겁니다라고 저 썸네일 만들잖아요. 그래서 샘플 하나 갖고 와본 거예요. 이거를 곧 공개한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그 6월 모의고사 쉽게 내라 그랬더니 어렵게 냈다고 국장까지 경질시키고 했던 게 정작 그 모의고사를 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으로 지금 전 정부 인사 때려 맞기 하고 있는 거죠. 때리고 있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이주호나 윤석열이가 풀면 한 문제도 못 풀어. 내가 초등학교 때 하고 중학교 때 우리 딸내미 수업 봐주는데요. 와, 짜증나 죽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게요. 국어하고 사회 국사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데 수학 이 분야로 가면요. 아예 모르겠더라고. 수학은 어려워요, 빨라졌어요. 진짜 우리나라가. 쓸데없이. 임진님 남의 얘기 아닐 건데요. 그러니까 네. 킬러 문항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변별력을 가지기 위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건 킬러 문항이 아니야. 이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킬러 문항 없앤다고 하면 지금 이제 학원가에서는 준 킬러 문항들을 저희가 뭐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이러면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준 킬러 문항들은 또 무엇이냐. 결국 변별력 갖추는 그런 문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결국 뭐 수능 만점자가 100명 이상씩 속출해야지 만족할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진짜 웃긴 거잖아요. 뭔가 준비를 해놓고 일사불란하게 질러야 되는데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윤석열이란 말 한마디에 이미 사회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토의해서 장기적으로 바꿔나가자 해야 되는데 세상에 자기가 제일 잘났다 보니 수능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것도 수능이 5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질러. 그리고 지는 프랑스 놀러 가. 이 시스템이 반복되다 보니까 남아있는 것들이 저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럼 킬러 문항이 뭔데? 뭐 킬러 문항이 이런 거다라고 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이건 너무 어렵다 인간적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 몇 사람 불렀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나온 수능 문제 중에 킬러 문항을 골라보시오. 근데 진짜 그 킬러 문항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질문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뭐 2020년도에 문제가 됐던 수능 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왜 콕 찍어서 비문학을 내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지문 자체가 굉장히 내용이 생소하고 어려운 것이긴 했어요. 경제 관한 그 지문이었는데 근데 그런 지문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신문을 볼 때도 다 아는 내용이 신문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내용을 읽더라도 이 내용이 뭐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끔 만들어 주는 건데 그것조차 내지 못하게 하면은 모든 지문을 교과서에만 국한돼서 나오게 한다면 고3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나올 아이들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생소한 지문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아, 이준석이 진짜 전문가 아닙니까? 사교육 전문가예요. 직접 사교육을 당해본 사람으로서 걔 이야기했잖아. 검정 교과서가 여러 종류인데 교과서에서만 내라 그러면 A로 공부한 사람이 B 지문이 나오면 B 교과서의 지문이 나오면 그것도 불공정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말 듣고 보니까 정확히 정답인 것 같고요. 어찌됐건 지금 이주호가 저런 방식으로 아유,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맞춰가다 보니까 밑에 죽을 마실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주호는 교육부 장관이라고 그 치고 윤핵관 이철규가 한 말 일타 강사는 사회 악이다. 아, 난 좀 웬만큼 하면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이 순방 나가 있는 사이에 이철규 입장에서는 대통령 대신에 그 뭐라고 하죠? 액바지 무녀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액바지 할 사람을 일타 강사로 지금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욕을 먹어야 되는 대상이 필요한 건데. 이게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북한과 뭐가 다르죠? 김정은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노동당원 중에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 사회 악이다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죠? 똑같아요. 아니 자본주의 국가에서 윤석열이 그렇게 신봉하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인기가 많아서 돈을 많이 버는 걸 사회악이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 자본주의 국가에서 집권 여당의 중요한 윤석열의 윤핵관이 할 수 있는 말이냐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앞으로 뭐 저기 연예인, 스포츠 선수 전부 다 사회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손흥민 사회 악이네. 네. 거기다 여기 이거를 뭐 범죄로까지 얘기했는데 내가 강의 잘해서 내 강의를 듣는 애들이 공부가 잘 돼서 이해가 잘 된다는데 그게 범죄면은 도대체 이 사회에는 제대로 된 일들이 뭐가 있는 겁니까? 근데 얘네들은 또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죠? 강남 대형 입시학원 대표 결혼식에 윤석열 여당 수뇌부가 화환이 총출동했다. 불과 얼마 전에 저기 이철규 이름도 보이잖아요. 시대인재? 이게 이제 저 서울의 소리 단독이었는데 이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철규 말대로 하면 범죄자 결혼식에 지금 화환을 보낸 화환 거네. 보낸 거야?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일타 강사가 사회악이 아니라 뭐 김앤장에서 수백억씩 수임 받는 변호사들은 지금 언급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봤을 때는 그런 전관 비리를 저지르는 변호사들이 훨씬 더 문제라고 보이는 거고 이게 사교육 강사가 초과 이익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유명해졌습니까? 예전처럼 오프라인으로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고액 과외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갑자기 사회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공산주의 독재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영화 뭐 1000만 영화 하는 사람 있잖아요. 배우들. 야, 니들 개런티 너무 많아.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아까 마침 이야기했지만 전관, 특히 검사들, 전관 출신 변호사들 수임료는 범죄인가 아닌가? 답해봐요. 이철규 논리로. 범죄이죠.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이란 거 말고 한 게 뭐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거 아닙니까? 안대희. 퇴임 5개월 만에 수임료 16억 원. 범죄인가 아닌가? 황교안. 퇴임 후 17개월간 수임료 약 16억 원. 범죄인가 아닌가? 자기들 발에 자기들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심지어 우리는 저거 반대하잖아요. 이걸 누려왔던 놈들이 갑자기 자본주의적 질서를 난 그 자본주의적 질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사회가 너무 양극화된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는 거잖아요. 권력과 경제가 서로 결탁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로 가잖아요. 난 반대하지만 이걸 누렸던 놈들이 윤석열 부인한테 검찰총장이고 중앙지검장이라고 그래서 전시회하면은 기업들이
후원금 내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김건희가 뭔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검찰총장 부인이라고 뭐 저기 협찬금 갖다 주면은 그것은 범죄인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장관 중에도 있습니다. 최근까지 문제가 됐던 보훈처가 승격하면서 장관이 된 박민식이 국회의원 하는 중에도 지금 수임료 받고 변호사질 해가지고 50억 받았다. 이런 이야기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겸직금지 불법인데 박민식이를 장관으로 임명까지 네, 했어. 그거는 일타 강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범죄자라는 거예요. 이 범죄자 지금 장관 안 치려고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댓글창. 손흥민도 한 골 넣을 때마다 사회야기를. 예. 자, 근데요, 진짜 걱정스러운 거는 이철규 같은 윤석열 측근 윤핵관이 사회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압색 들어갈 것 같아. 난 그게 걱정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일타 강사 압수수색했다는 소리 들릴 수 있어. 대한민국 검찰이 제일 잘하는 건 수사가 아니고 압수수색이잖아요. 근데 뭐 쉬운 수능 얘기하고 사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일타 강사의 그런 고급 시계 같은 거를 먼저 보도한 게 조선일보고 그게 가이드라인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일타 강사들을 문제시하겠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진짜 일어날 수 있고 이 돈의 출처가 무엇이냐 이런 거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뭐 킬러 문항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고 이권 카르텔 뭘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권 카르텔이 문제라면 그건 일타 강사의 문제가 아니라 방금 뭐 화환을 받은 그런 곳에 킬러 문항들을 문제집으로 만들어서 그걸 배포하는 그런 곳이 더 문제가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몰고 가는 게 386 운동권 출신들이 이 사교육 업계를 지금 유명한 회사들의 오너들이 다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어제 김병욱 있죠. 성폭행으로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진보 진영의 운동권 출신들이 다 이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타 강사도 그런 면에서 학원을 압수수색하고 뭔가 세무조사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주호 장관이 그 사교육에 대한 플랫폼 그 논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후원받고 했던 것들이. 저는 이주호가 원하는 플랫폼과 지금의 사교육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맞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시장 싸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주호가 이기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런 프레임 싸움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시스템을 망가뜨리면 안 되는 게 시스템을 지키는데 대통령이란 자가 딱 버팀목이 돼줘야 되거든요. 막 휘저으면 안 되는 거지. 사회가 이미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어. 국가 시스템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 만들어진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를 지가 잘났다고 아는 척하면 밑에 있는 똘마니들이 정부, 교육부고 국민의힘이고 할 거 없이 모두 다 나서가지고 이상하게 가다 보니까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고요. 그 일타 강사분들이 사회 악이라고 했는데 일타 강사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운이 좋아가지고 1년에 100억씩 버는 사람 됐을까요? 물론 열심히 해도 히트 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저번에 한번 이 논란이 있기 훨씬 전에 일타 강사 나와가지고 자기 일상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는데 제대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뭐해. 하루에 강의가 몇 건 있어. 그럼 움직이는 과정에서 김밥으로 때우는 게 일상이고 한 번도 일주일에 하루도 못 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일하는 건 윤석열이 그 좋아하는 주 120시간도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운이 좋았는지 진짜로 실력이 출중했는지 모르지만 돈을 벌어 이걸로. 이것마저도 건드리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악마화를 시켜서 정말 2번 찍었던 정신병자들한테는 그렇지 지들이 뭔데 학원 강사 나부랭이가 1년에 1,200씩 벌어하는 그 이미지를 갖고 그 열심히 사는 분들한테 사실 배 아픈 건 맞지 어떤 사람들한테 보면 쟤들이 뭔데 100억 200억을 버냐고 배 아플 수 있는데 그 묘한 심리를 자극을 해가지고 악마화를 시키는 거 쟤들 때문에 사교육비 많이 들어간다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보통 15시간 일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면 제 이름 유튜브 방송하는 주제에 뭐 돈 많이 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반 보통의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해서 이걸 악마화 시키는 건 대통령이 할 짓이냐고요. 원래 지들이 우리가 정관 변호사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정관 비리예요. 거기에는 불법들이 동원된다고요. 그렇죠. 전화 변론 같은 불법들이 동원된다고. 이 사람이 변호사로 가면 전화 한 번만 판사한테 해줘도 그 재판 이기게 만드는 불법들이라고요. 그건 가만히 놓고 있잖아 지금. 자, 이야기 진행시켜 볼게요. 근데 그 검사들이 있잖아요. 사법시험 한 번 합격하면 평생 공부 안 하는 새끼들. 자기 깐에는 조국 수사해봤다고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놈들. 얘네들 뭐해? 다는 아니겠지만. 낮에 일거리 없으면은 눈사람 가가지고 술 처먹고 2차, 3차 가고 난 뒤에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10시. 얘네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 학원 강사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 쟤들 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그렇죠. 얘네들은 논사로 가면 놀잖아. 다시 얘들이 뭐를 해? 윤석열이가 뭐 대단히 공부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 무식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리고 수사하라고 그랬더니 이거 압수수색만 하잖아요. 수사는 압수수색이나 딱 같은 말 같지만 완전 다른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뭔가를 검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뻑하면 압수수색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300분 넘게 압수수색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돈 받았다는 증거 단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얘네들은 월급 그만큼 받는 게 난 너무 많다고 생각해. 밥값을 해야지. 진짜 범인 잡아야지. 아, 또 열받네. 모니터링 하고 있을 텐데. 참. 자, 얘기 좀 더 나가면은 지금 이번에 더 큰 문제는요. 교육 정책을 발표하는데 윤석열이도 선출직이지만 그 선출직이 임명한 교육부 장관이 있지만 각 시도에는 시도 교육청이 있고 교육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도 교육청한테 이런 방법 한마디도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더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수능 쉽게 내라가 또 있지만 이번에 그 자사고 존치하는 거, 일제고사 부활하는 거 이런 부분은 각 시도 교육청하고 서로 이렇게 협업이 돼야 되잖아요. 한마디 안 물어보고 교육부가 자사고 존치할게. 그리고 일제고사 부활하는 건 지들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발표한 거예요. 다만 그 일제고사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니까 굳이 할 필요 없어. 요 분위기로 가는 거죠. 그렇다고 안 하면 감점을 줄 테야가 있는 거죠, 속에는. 아,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어르신들은 전수평가, 소위 말하면 일제고사가 맞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어떻게 그 어르신의 그 착하디 착한 손녀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국 단위 시험을 봐가지고 전국에 한 4, 50만 명 중에 몇 등인지 가려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저희 애가 딱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근데 학교가 그 혁신학교여서 지금까지 시험을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래서 저도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고 아이도 스트레스가 없는데 여기서 갑자기 모든 학생들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전국에서 시험을 봐서 내가 전국 몇이네라는 거를 알게 되는 순간 공부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얘를 학원에 보내야 그렇지. 될까 봐 얘가 우리 전국의 전국 평균의 반도 안 미친데 라고 할 수도 있고 10%에서 약간 벗어나는 애들은 조금만 하면 상위 10%에 들어가네 라고 하면서 더 부추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아이들 교육에 정말 좋은 일입니까? 사교육을 떠나서. 이게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선동을 해놓고 진짜 지들이 하고 싶어하는 건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시스템. 맞아요. 자사고 존치 그리고 전수평가 달리 말하면 일제고사 같은 거를 부활시키면 당연히 사교육을 더 할 수밖에 없는데 말도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요. 사교육비를 적게 들게 하자. 그래서 자사고 폐지하자.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거다 그건. 그리고 일제고사 같은 건 보지 말자. 이렇게 되면 사교육비 더 적게 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면 안 돼. 근데 문제는 어르신 지금 뭐 볼 채널이 없어가지고 새날 와서 이렇게 몰래 보고 계시는 어르신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어르신의 사례를 좀 알거든요. 자식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보냈어. 지금 어버이날도 안 찾아온대. 엄마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성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자식들 키워서 좋은 대학하고 그러는 거 자랑스러울 수 있는데 나이 그게 한 50대 때까지는 그럴 듯한데요. 7, 80 넘어가면은 자식들 성공하고 이러는 거 사실 큰 행복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러고 계시잖아. 또 이거 찬성하는 분 중에는 좋은 대학 보내놨더니 생일날도 안 찾아오는 놈들 하면서 또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보지 뭐야 그게. 자, 지금 어제도 우리가 방송으로 말씀드렸고 그래프로 보여드렸었는데 사교육비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초등학교 때입니다. 지금 얘네들은 수능 때문에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지만 실제로 봤더니 초등학교 때가 가장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자사중, 자사고 요거를 들어가려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사교육비가 고등학교 때보다 많다는 걸 정부 발표한 걸로 들어드렸어요. 근데 자사중, 자사고는 그대로 존치한다고 하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사교육을 없애겠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가 아니라 아까 마차님 얘기하신 대로 윤석열이 원하는 형태의 사교육비의 비중을 늘리겠다. 그걸로 정권을 휩쓸겠다.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윤석열이 지른 건 사교육비 많이 들어가면 안 돼. 여기에 먹힌 사람들이 있어요. 여론조사를 봐도 내가 그거 예언했죠. 이 이슈는 이 측들이 보기엔 좋은 이슈라고. 쉴드가 가능한 이슈라고. 근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더 키우는 결과물밖에 되지 않는 거고. 결론! 모자란 대통령 하나를 교육계라고 하는 교육 마피아, 교육 기득권들이 지금 굉장히 잘 구워 삶아먹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고등학생들의 수능 대비 사교육비만 언급하면서 킬러 문항 없애 같은 이야기는 하나만 한 소리다. 나중에 더 심한 사교육 시장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자란 게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정말 어떨 때 보면 짜증이 이렇게 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봤습니까? 고모스가 생각납니다, 연일. 근데 이 문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있잖아요. 네, 지금 그 조희연 교육감님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지 진짜 정말로 걱정이 되고, 이 일제고사 같은 경우에 각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선택할 수 있게끔 했지만 교육과정 편성할 때, 그 다음에 운영 시에 이게 아니라 교육청 평가할 때, 담당 교원 배정할 때 여기에 대해서 반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제고사를 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는 인원 안 주겠다라는 걸로 협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모든 그 지역에서 다 일제고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수준이라는 게 저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수준과 저 말이 파생적으로 가져오는 부작용을 아는 수준과는 다른 거죠. 맞는 말 같은 대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시민은. 이 말이 파생될 효과, 그리고 어떤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가. 거기에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모자란 대통령을 숙주 삼아가지고 기득권들이 지금 원자력은 안 그래요? 다 똑같잖아. 그런 대한민국 기존의 기득권들이 윤석열을 이용해서 사실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윤석열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지금도 모를 거예요. 베트남에서 뭐 베트남 전통주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한잔 마시고 오면 기분 좋은 거지. 그리고 나머지 사실은 그 숙주를 삼아가지고 막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게 바로 현실이라는 거죠. 있지. 글 안 지울 테니까요. 반박 한번 해봐. 반박 못해요. 이런 이야기는 반박을 못해요. 아, 그랬구나라는 생각밖에 더 들겠습니까? 어쨌건 그 뭐 사교육비 줄여준다고 하면 줄어들 것 같으세요? 제가 장담하건데 더 늘어납니다 앞으로. 윤석열의 본심이 아니었거든. 사교육비 이슈는 지지율 때문에 던진 거예요. 뭔가 정상적인 이슈가 없을까? 내 지지율 더 떨어지는 거 한번 막아볼까? 요거였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아까 크림님 고맙습니다. 크림님 땡큐. 잠깐만요. 수유리 아저씨님 반박합니다. 포나님. 그럼 올려보세요 그러면. 자, 이직들 반박 좀 해봐요 빨리. 언제 기다려? 자, JS님 인성이 먼저인데 요즘 초등학교부터 교육과사가 너무 어려움. 예전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지금 초등에 다 있음. 그러니까 저는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공부를 이렇게 시키면 안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돼요. 국가교육위원회가 예를 들어 제가 뭐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영어가 필요하면 영어 인재를 양성하면 돼요. 왜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이 영어에 올인해야 되냐고. 윤석열처럼 되려고?
PT 할 때 영어 보고 읽으려고? 그게 그런 짓을 왜 합니까? 프리토킹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돼야 되냐면 지금 AI가 발전한 시대고 AI가 나오기 전에도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구글 번역기 들어가시면요. 그렇죠. 내가 한글로 치면은 다 영어로 말해주는 시대가 됐는데 그 시간에 애들을 놀이터에서 좀 뛰어놀게 하면 안 됩니까? 수학, 그 어려운 수학이 필요한 애들만 배우면 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학은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긴 한데 초등학교 때 수학이 옛날에 고등학교 때 수학만큼 되면은 애들 죽이자는 소리밖에 더 되겠냐고요. 근데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제 생각에 동일하세요. 문제는 주위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휩쓸려 가는 거예요. 사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이 콕 집어서 수학 과학에 대한 그 수준이 너무 높다라고 말을 했으면은 좀 저희도 흔들렸을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비문학 지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약간 설득하기 힘든 이야기였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기적으로 한국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아니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각 지역에 미달돼 갖고 이제 없어지는 대학은 어떻게 다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것인가. 우리 사회에 나온 사람들의 재교육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할 게 많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교육비 줄이려면요. 대학 들어가기 쉽게 해야 돼요. 독일처럼. 여러분들 깜짝 놀라요. 독일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알고 있는 건 있어요. 독일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대학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정말 특수하게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은 몇 개 학과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야 그 학과를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이가 한 40 먹고도 그때 대학 입학 자격이 있기 때문에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죠. 학벌, 대학 서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결국 뭐 해야 돼? 옛날부터 나왔던 이야기 있잖아요. 서울대 PhD 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득권들의 저항이 심할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뭐 킬러 문제 없애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그거 명백하게 보면 가짜뉴스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2028년까지 무려 5, 6년 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올젤님, 정변님 빨리 조심해서 살려오사. 네. 안 와도 돼요. 네. 자, 김인철님, 정변 지각 변제료. 예. 아, 그렇구나. 정변 봐달라 이런 얘기죠. 그럼 빨리 오세요. 예. 자, 아까 어떤 분이 임지님 출연 자주 시켜달라고. 자주 하고 있습니다. 자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더 이상 시켜요? 방송을 임지를 출연시키려고 하면요. 남영이 출연 못할 수도 있고요. 이윤정 출연 못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출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인 감정은 매일 높으세요. 자, 여기까지.